국힘에서 윤석열 언제 손절하나 요 타이밍도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데 언제쯤으로 좀 생각하고 계세요? 저는 결론적으로는 아직까지는- 손절을 못할 거라고 봐요. 아 그래요? 네, 윤석열을 탄핵이 손절할 수, 되더라도? 그러니까 손절을 하게 되는 타이밍을 재고 있을 텐데 저는 일단 파면 결정이 나면 헌재를 부정할 겁니다. 헌재를 부정하는 걸로 또 재미를 볼 거예요. 극우 아스팔트 세력을 위시한 이른바 맹윤들은 절대로 윤석열을 버리지 않을 겁니다. 끝끝내 이 극우 아스팔트 세력들을 자신의 지지 세력으로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윤석열을 가장 마지막에 놓을 사람들이고요. 국민의힘 지도부도요. 네. 일단 헌재의 파면을 부정할 단계에 일단 첫 스텝은 밟아갈 것 같고 두 번째 스텝은 언젠가 그 손절 타이밍을 재겠지만 조기 대선에 들어가게 되면 아마 거의 분당에 가까운 갈등을 겪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힘이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전반적인 여론조사를 특히 이제 설 연휴가 됐기 때문에 다양한 여론조사를 보실 텐데요. 네. 국민의힘의 후보로 나왔을 때 가장 높은 지지율을 받고 있는 사람이 사실 김문수입니다. 지금 결과치로는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결과치가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네. 있고 지금 여권 주류의 사람들이 불안해하면서도 김문수로는 대선 양자 대결이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이 자신들을 지지하는 세력들을 어떻게 끊어내는가. 그러니까 윤석열에 대한 손절을 동의어로 보수 아스팔트 세력을 손절하는 것과 동일한 표현이거든요. 그렇죠. 그럼 자신들이 대선 때 얻을 표가 떨어집니다. 이거에 대한 계산 타이밍이 아주 늦어질 거라서요. 요거를 두고 합리적인 쪽은 아마 이분들과의 갈등을 한번 대전쟁을 치러야 될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분당에 가까운 갈등을 벌이고 나서 아마 손절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떨어져 나갈 가능성이 높고 예, 합리적인 사람들이 남아 있을 가능성이 높고 뭐 그렇게 저는 전망하는데 이제 전문가 의견 들어보시죠. 아니 근데 저는 이제 약간 결이 다른데, 그러니까 저는 국민의힘에서도 이제 윤석열 파면이 나오면요, 지금 지도부 권영세, 권성동 지도부는 저는 바로 손절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도부와 주류를 좀 나눠서 봐야 돼요. 지금의 권영세, 권성동이 저는 당의 주류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 주류라는 것은 전광훈을 위시한 소위 말하는 강성 당원들이 주류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윤상현, 김민정 같은 맹년까지도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관저 집회에도 국민의힘 의원들 44명이 가기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파면이 나오면 왜 권성동, 권영세는 손절을 하느냐? 바로 대선 치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60일 만에 바로 대선이 있기 때문에 이 지도부는 손절을 안 하고서는 대선을 치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기 때문에 파면 이전에 손절하는 건 너무 빠르고 파면이 나오는 순간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동시에 윤상현을 위시한 소위 친윤 세력들, 맹윤 세력들은 그 주류들은 아마 권영세, 권성동에 대해서도 상당한 공격적인 반응. 그러면서 향후 경선을 관리할 때 요 부분, 요 주류들의 행동이 상당히 저는 위험적인 지점일 것이다. 앞으로 국민의힘은 지도부는 이제 대선을 치러야 되니까 아마 중도 확장 전략을 쓰려고 할 것이거든요. 그 흐름에 아마 이 윤상현을 위시한 정광훈 세력들의 이 주류들이 어마어마한 발목 잡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서 김문수 대통령 만들기를 진지하게 시작할 그럼요. 거고요. 진짜요? 동시에 주류는 뭐 어쨌든 간에 판은 짜겠지만은 이게 또 오세훈이나 한동훈과 같은 당내 당원들의 또 소위 말한 지지를 받는 분들도 있잖아요. 이 탄핵 찬성파들. 네. 이 두 세력이 일대 결전을 아마 좀 당내에서 경선을 앞두고 하지 않을까 싶고, 그 타이밍에 저는 명태균 황금폰도 더 나온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황금폰이 나와야 오세훈 같은 사람들이나 또 연루된 사람들, 홍준표 이런 사람들 연루돼 있기 이준석도. 때문에 이준석도 그렇고 이런 부분을 정리하기 위해서 뭐 김문수나 한동훈 쪽에서는 아마 명태균 황금폰을 좀 활용할 활용할 수 가능성은 매우 높다. 네. 전 그렇게 예상해 봅니다. 저는 이제 신은규 변호사님의 이런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분석에 99.9% 다 동의하고요. 네. 다만 0.1%는 이 흐름이 극우 뇌피셜을 하지 않으면 내가 이제 극우인 것처럼 일체 동기화 시키지 않으면 분석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의 사례를 들어볼게요. 네. 한길 리서치에서요. 1월 중순에 했던 1월 11일부터 12일에 1,006명 18세 이상 조사에서 여론조사가 나온 국민의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국민의힘 당원 지지율을 당원 투표로 전체 지지율을 여론조사로 환산해서 역대 보수 정당의 경선 룰 4가지를 다 적용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민심 당식 나눠 가지고 5대5 경선 룰, 7대3 경선 룰, 8대2 경선 룰, 100대 빵 경선 룰 네. 이런 걸 다 적용해 봤어요. 네. 그래서 환산해 봤거든요. 네. 1등이 누군지 아세요? 국힘 내부에서 예. 김문수가 나와요.
네 개 다. 그러니까 이 룰 비율을 당신 100을 하든 민심 5를 하든 다 무조건 김문수가 1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토대로 봤을 때 국민의힘 내부에 이제 소위 강성 지지층들이 이런 윤석열을 버리지 못하는 이 마음을 오랜 기간, 장기간 가져갈 수가 있고 이거를 지금 핸들링을 못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 늦었을 때가 가장 늦은 법이라서 이미 윤석열에 대해서는 탈당 제한이나 출당이나 이 조치가 없었기 때문에 시간이 임박해서 윤석열을 손절했을 때 이미 그때는 많이 늦은 시기라서 김문수가 이미 대선 주자가 돼 있을 것이다. 이런 이거는 생각이 제가 진짜. 하나만 더 설명을 보태자면 국민의힘이 자정작용을 잃어버렸거든요. 뭐 언제부터 잃어버렸냐? 그럼 꽤 오래됐습니다. 사실 윤석열의 뭐 체리 따봉 때부터 자정 능력을 잃었을 수도 있고 상당히 오래 지속이 된 것인데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 정상적인 정치를 통해서 어떤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서 정치하는 분 있으면 한 분이라도 이름을 한번 대주십시오.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인즉슨 국민의힘에 있는 의원들은 개개인으로 놓고 보면 자생력이 있는 사람이 없고요. 다 전광훈을 중심으로 한 이 강성 지지층들이 사실 당내 여론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권영세나 권성동도 이제 대선을 앞두고 서로 양대 세력들 탄핵 찬성파와 탄핵 반대파가 일대 결전을 벌리잖아요. 그 싸움 말릴 힘도 없어요. 아니, 지도부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지금 윤상현을 위시해가지고 의원들 44명이 관저 시위 가가지고 정광훈하고 다 지금 이렇게 연결돼 있는 이런 형국 속에서 누가 자기 정치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목소리도 내본 사람이 내보지 정상적인 정치를 안 해본 사람들이 지금부터 갑자기 무슨 지지세를 가지고 자기 정치를 해 나가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에 이미 종말, 제가 보수의 종말 책도 썼습니다마는 이 종말은 이미 예견된 것이고 이번 그 윤석열 대통령 파면 이후에는 그 종말이 정말 현실화되면서 가속화될 것이다. 저는 권성동, 권영세 이 두 지도부가요. 이 국면을 저는 정리할 능력도 없다. 전 그렇게 봅니다. 정광훈 손절할 수 있을까요? 김문수의 지지율이 옛날처럼 뭐 1, 2% 나올 때는 당연히 뭉개고 갈 수가 있죠. 지금은 막 13%, 15%, 막 밴드웨건 효과가 일어날 정도로 나오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정리합니까? 네. 전 정리 못한다고 봐요. 제가 지금 말씀해 주실 때 조금 찾아봤거든요. 유튜브에 김문수를 쳐보니까 네. 그 디지털 조선 TV 뭐 이런 데서는 썸네일이 이겁니다. 김문수 지지율 왜 높냐고요? 딱 5분만 보면 압니다.라는 제목과 함께 민주당만 모르는 이유. 그래서 내용을 봤더니 2030이 새로운 정말 잘 싸우는 사람을 필요로 하는데 김문수의 인사청문회 때 그 싸우는 모습에 아마 감명을 받았을 것이다. 그래서 1등이 나온 거죠. 누가요? 그거를 2030 누가요? 모르겠어요. 아니, 누가요? 저도 갓 30대 졸업했는데 누가 그렇다는 거죠? 와, 이렇게 분석을 좀 하고 계시네. 우기면 다 되는 세상인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뭐 그 근거를 가지고 주장을 하겠죠, 나름대로는. 주장이 좀 신박하네요. 아, 재밌네. 그러니까 저는 그거예요. 국민의힘이 지금 김문수 잘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네? 야, 김문수로 선거 갔으면 좋겠어요, 저 진심으로. 차라리 김문수 나오면 네, 저는 국민들이 표로 평가해 주겠죠. 네, 이건 저는 나왔으면 이제 좋겠어 정말. 사실 여러분들 너무 진지하게 듣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저는 이제 이 선거는 이 조기 대선은요 결국 누가 내란 세력이고 누가 내란을 막은 세력인지에 대한 어떤 프레임으로 가는 것이 가장 좋은 전략이라고 봅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래야 좀 선명해지거든요. 누가 내란 세력이냐, 누가 내란 잔당이냐, 누가 내란에 동조한 세력이냐. 민주당은 비상계엄을 해제하고 내란을 막은 세력이다. 당신 정당에 나온 후보는 과연 어떤 입장이냐, 이거를 이제 끊임없이 요구를 해버리면 저는 합리적인 보수가 국민의힘 안에서 움트거나 보수 전반적으로 그런 움직임이 있을 때 민주당의 선거가 더 어려워질 거라는 예상을 좀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면 김문수로 가는 순간 민주당의 선거는 더 쉬워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저는 바꿔 얘기하면 이미 극단의 세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냥 어줍지 않게 또 분칠하고 연기하지 마시고요. 그냥 본질대로 가시죠. 그냥 그 내란 DNA가 있고 김문수 좋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김문수로 좀 확정을 지었으면 좋겠고요. 이게 그 이인제 방지법이라고 해가지고 경선에 참여한 주자들이 이제 불복해서 선거 출마가 불가능합니다. 예. 이 말인즉슨 국민의힘이 경선이 시작이 되면요, 오세훈,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 다 들이댈 거예요. 그럼 거기서 김문수가 당선되잖아요. 그럼 유승민, 오세훈 이런 사람들 나가서 당도 못 만듭니다. 출마가 불가능해요. 무소속 출마도 안 돼요. 예. 그러면 김문수와 이준석의 단일화. 요거 기대됩니다. 아, 단일화. 김문수와 이준석이 예, 다르다. 둘이 손잡고 이렇게 한번 이런 것까지.
아니 기대되지 않습니까? 어질어질하다 진짜. 이렇게 해서 그냥 전 이번에 차제에 네. 그냥 말끔하게 그냥 국민적 여론으로 국민적 민심으로 화끈하게 정리를 하는 게 더 맞겠다. 그러니까 김문수로 저는 적극 추천합니다. 요즘에 뭐 이기는 조사 많이 나온다면서요? 많이 나옵니다. 많이 고무돼 있던데요? 그렇죠. 고모수 좀 갖고 올까요? 와, 정신이 어질어질합니다. 어질어질하죠. 아니 왜 어질어질하냐면 정신없습니다. 벌써 시간이 시간 많이 지났어요. 말도 안 돼. 근데 마무리 멘트로 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왜 어질어질하냐면 그 조롱의 대상인 나 도지사인데 네. 그 이름이 누구요? 뭐요? 그 이름이 김문수가 관등 쓰면 돼봐요. 와 내 이름이 뭐요? 이름이 뭐요? 내 김문수인데. 저 벌건 검찰청, 저 벌건 윤석열 당시 검찰청 그러니까 빨갱이라 그랬죠? 그런데 그 김문수가 뭐 아직 한참 멀었지만은 지금 현재 저 국힘에서 대선 주자 1등으로 나온다는 게 예. 처참함. 근데 어떻게 저거는 보면 뻥 처참해. 아닙니다. 저건 뻥 아닌 게 와. 저에게도 많은 보수 어르신들이 지금도 문자 보내고 계십니다. 저를 걱정하시면서 지금 보수의 대세는 김문수다. 김문수와 함께해야 되네. 저한테 막 조언을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차단했습니다. 더 이상 제가 아니라고 얘기를 해도 자꾸 저한테 설득하셔가지고. 근데 맞아요. 그게 정말 여론이 있긴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뻥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그냥 김문수로 확정 지으시죠. 네. 화끈하게 가시죠. 내란 DNA로. 뭘 또 여기서 분칠합니까? 아 작가님이 너무 이거 중요한 것도 얘기해 주셨는데 예. 국회에서 이번에 청문회 때였나요? 일제 시대 때 국적은 일본이다. 아, 그 얘기 정말 망언. 희대의 아, 망언 나왔었죠. 망원 제조기. 그러니까 우리의 선조의 국적이 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정확하게는 일제 시대 우리 선조들의 국적은 뭐냐? 우리가 국권 침탈을 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일제 시대 우리 선조, 우리 고조, 증조 할아버지들의 이 국적이 뭐냐? 일본이라는 거예요. 진짜 어지러워. 일본 아닙니까? 아니 근데 귀여워.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의 국민의힘 있잖아요. 우리가 이미지로 한번 그려볼 때 사실 유승민 대표가 대선 주자로 나오면 이 당이 어울립니까? 아니면 김문수가 나오는 게 어울립니까? 사실 전자겠죠. 사실 김문수가 나오는 게 김문수가 아니, 나오는 아니. 게 어울려요. 바람직한 게 아니고 어울리는 게. 그러니까 어울리는 지금까지 걸로. 한 행동들을 보면은 갑자기 국민의힘이 유승민이나 오세훈을 대선 주자로 올리는 것 자체가 전 또 한 번의 분칠이라고 봐요. 저는 좀 그죠. 아니 가면 쓰는 지금까지도 거죠. 반국가 세력 얘기해 오고 윤석열식의 정치를 떠올려 보면 김문수가 자연스럽다니까 어울려요. 그러니까 사람은 어울리는 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냥 어울리세요 그냥 그대로 갑시다. 심판 좀 확실히 하게 네. 한 20% 나오겠죠. 25% 정도. 김문수 그대로 가라. 저는 그게 더 솔직한 정치고 그게 책임 정치라고 봐요. 이제 와가지고 또 분칠해가지고 뭐 유승민 대표 앞세워가지고 뭐 합리적인 보수가 어땠고 저쨌고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한동훈 받아줄 가능성은 없고. 한동훈은 자리가 없을 것 같아요. 자리가 한동훈은 없어. 지금 떠오르는 배신자로 이미 규정이 끝났기 그러니까 때문에 이제 그쵸. 보수에서는 더 이상 가망이 없어요. 대부분의 이제 특히 PK 이쪽 여론조사를 보면 영남 민심이 제일 좋아하지 않는 게 이제 배신자 아니겠습니까? 배신자. 근데 그 심하더라고. 네, 근데 이제 배신자는 홍준표 용서할 수 시장이 없거든요. 제일 많이 한 거 아니에요? 배신자론을. 용서할 수 없는데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뭐 대선 주자로 일단 돌려보면 대선 경선을 통과할 비율도 한동훈이 낮을 뿐만 아니라 지역의 영남 민심이 그렇고요. 실제 대선을 가더라도 대선 주자로서 지지하는 것도 영남 민심을 보면 대충 답이 나옵니다. 이건 과거에 이제 유승민 이펙트와 아주 비슷한 그런 배신자 효과를 한동훈 대표가 감내해야 된다는 그런 상황이 돼서 일단 한동훈 전 대표의 경우에는 만약에 대선 경선을 통과할 수는 있는 것이냐 이게 가장 지금 숙제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오른쪽으로 가거나 뭔가 윤석열에게 더 기회를 주는 쪽으로 언급이 나와야만 뭔가 이 당심이 움직일 텐데 아니 비상계엄 해제에 동의를 했던 사람이고 사실상 이 당내 주요 지지층에게는 국민의힘 지지층에게는 한동훈은 배신자로 지금 낙인 찍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좀 재기가 가능할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한동훈이 그쪽에서 배신자로 찍혀 있다고 해서 정의로운 사람이라는 건 아니야, 전혀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건 꼭 잊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 한동훈 이번 내란 사태에서 당 대표 시절 말 몇 번 바뀐 거 보셨죠? 그럼요. 아니, 그 네. 한덕수랑 손잡고 권력 네, 찬탈하려고 그거 했잖아요. 그렇죠. 안 됩니다. 네. 다 국민들이 알고 계십니다. 그럼요. 그 네. 하얀 백지에다가 맞아. 그 기자회견 하던 거 기억나죠? 둘이 야. 나가지고 네. 당 로고도 못 쓰고 저희 총리와 제가 그렇지. 국정을 운영하겠습니다 이러면서 너 뭔데? 너 뭔데? 네가 뭔데? 너 뭔데 어떻게? 아니 그래서 저는 마무리하면 국민의힘의 경선이 상당히 좀 궁금하긴 해요. 도대체 이 김문수 이펙트가 어떻게 작동을 할지 내지는 김문수가 안 되더라도 오세훈이 되더라도 뭐 유승민이 누구가 되더라도 과연 이 전광훈 일파들이 거기에 협조를 할까?
저 그것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또 탄핵 운동 할 거거든요. 탄핵 모의 그렇지. 운동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야 이거 대선 치르면서 완전히 콩가루가 될 건데 어떤 식의 콩가루가 돼서 인절미를 먹게 될지 저는 그게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순서상으로 보면은 어쨌든 지도부에선 공식적으로 윤석열에 대한 탈당, 출당 이제 이런 뭐 요구는 안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걸 쭉 얘기를 갈 하기 것이다. 전에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이 좀 먼저 나올 가능성이 높고 실제 대통령직 파면 결정이 내려지면 지도부에서 곧바로 그걸 수용하지는 못할 겁니다. 그건 맹윤이나 친윤이나 마찬가지라고 봐요. 그래서 윤석열을 손절하는 타이밍에 시간이 점점 뒤로 미뤄지면 미뤄질수록 국민의힘 조기 대선 경선 분위기가 굉장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분위기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저는 한동훈 대표가 전당대회를 치렀을 때 그때 사자구도의 그 토론회가 정말 개꿀잼 아니었습니까? 아 나경원 나경원 아, 자 정말. 동공이 흔들렸던 예. 저만 나 의원님? 빼달라고 예. 그러셨습니까? 나 의원님? 저한테 나 부탁하지 의원님? 않으셨습니까? 나 의원님? 나 의원님? 나 의원님? 나 의원님? 아, 눈 아, 감고 저한테 했나요 그러셨잖아요. 그렇게? 나 의원님? 나 의원님? 이게 재밌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저기요? 저기요. 제가요? 나 의원님? 제가요? 눈을 꼭 그렇게 감고 원래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아, 눈을 네. 실눈을 떠야 되나요? 저는 모든 성대모사가 실눈을 좀 뜨면은 잘 느낌이 오거든요. 네. 네, 아무튼 그때 나 후보님을 거론했던 그 재밌었던 개꿀잼 토론회가 있었기 때문에 부들부들했죠 이 나경원. 조기 대선 경선의 이 토론회는 다양한 주자들이 나와서 정말 정정당당하게 경쟁하는 모습 좀 보여줬으면 아니 그래서 좋겠습니다. 어떤 분은 또 요 얘기를 가지고 국민의힘이 경선이 다이나믹하면서 굉장히 그럼요. 관심을 많이 끌 거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네네네. 근데 저는 관심도 좋은 관심일 때 그게 좋은 거지 무슨 난장판 지금 개혁신당 난장판 싸우고 있잖아요. 그 당 지지율이 올라갑니까? 아니 관심도는 올라가고 트래픽은 빨리지만은 그게 무슨 긍정적 지지도로 연결되긴 힘들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그 난장판 싸움이 예견돼 있는데 그게 과연 국민의힘의 무슨 건강한 어떤 발전적 지지로 연결이 될까? 전 전혀 그렇게 안 보거든요. 아니, 저는 뭐 정치 라이브 제작진은 그걸 좋아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언급을 이제 조회수는 많이 나오겠죠. 조회수는 어쨌든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인기 있는 거는 정찬성의 경기가 인기가 있지 길바닥 싸움 어디 동네 뭐 술 취한 아저씨들 싸움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방송 이제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도 길게 했어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네. 뭐 저는 이제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윤석열 구속 기소 이후에 많이 좀 마음이 편해지시지 않았을까 싶어서 저도 참 마음이 기쁘고요. 네. 다만 이제 시작이다. 저는 조금 더 대한민국을 바르게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단계적으로 하나하나씩 정말 올바른 나라 만드는 길에 저도 더 앞장서고 또 우리 오마이TV가 더 앞장서 주셔가지고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 좀 안심하실 수 있게 아이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또 건강하시기를 저도 기원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한 13,000분 계시는데 내일 아침에 또 BBS 신인균의 7시. 아침 7시 예, 아침 저널. 아침 예, 전화. 구독과 좋아요도 좀 부탁드린다고 네. 좀 전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자, 우리 평론가님도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저 정치 라이브 좋아했습니다. 홍장원. 아, 박장원. 박장원. 예, 그런데 여러분들 댓글을 딱 보니까 네. 이건 더 못하겠더라고요. 왜요? 아니, 동접을 보니까 좀 부족하더라고요. 어. 이걸 더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렇죠. 여기가 좋아요. 어디죠? 여기가 어디? 오마이.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 그래도 많이 찾아오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오마이 정치 라이브는 사랑입니다. 늘 찾아오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는 내일과 모레 이틀 잠깐 재충전의 시간을 갖고요. 금요일 날 또 생방으로 돌아올 예정이니까 이틀 여러분들도 같이 푹 쉬시면서 금요일에 또 반가운 모습으로 다시 찾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 연휴에도 함께 해주신 두 분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저희 셋은 함께 물러가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